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토빈맘과 함께하는 파이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문자열,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는 이 문자열의 막강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배울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내가 파이썬을 배워서 데이터 마이닝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파이썬을 배운 다음에 AI 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른 길도 있지만 특히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 중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AI, 그 둘이 다예요. 취업을 할 때. 그래서 큰 따옴표 3개로 감싸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문장을 오게 돼요. 근데 이게 C에서는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엔터 기능을 해서 인트로라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써 넣을 수 있어요. 큰 따옴표 3개 또는 작은 따옴표 3개로 감싸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엔터가 들어갔는데 이게 다른 언어에서는 에러가 발생을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하게 되면 요게 출력을 했을 때 요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따가 실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토빈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토빈맘보다 서열이 높아, 으르렁 대 토빈, 이렇게 하면 요 문장이 그대로 프린트 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프린트하고 인트로 하게 되면 이 문장이 그대로 파이썬에 나와요. 이따가 한번 실습해 볼게요. 근데 이게 큰 따옴표 3개 또는 작은 따옴표 3개로 묶어야지 나오지, 이렇게 큰 따옴표 1번하고 2번의 표현으로는 안 나옵니다. 1번하고 2번의 표현으로 안 나와요. 오늘 자료형에서 복합 자료형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합 자료형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소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함수와 메소드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함수, 메소드의 차이점. 자, 보세요. 함수, 얘는 함수예요. len 함수, max 함수, min 함수예요. 리스트 메소드라고 되어 있죠. 메소드 보세요. 모점 append, 모점 insert, 모점 remov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객체의 개념이 나옵니다. 객체의 개념이 나오면서 메소드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메소드는 함수와 같은 부류예요. 같은 부류인데 얘는 앞에 뭐뭐 객체가 들어갑니다. 객체점 함수명이 들어가요. 객체점 메소드명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메소드라는 명은 뭐뭐점 하고 행동이 들어가면 이걸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라고 해요. 개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클래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클래스. 이거를 잠깐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개념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변수, 함수, 속성, 메소드, 그 다음에 클래스, 객체입니다. 변수는 뭐죠? 자, 한번 적어보세요. 변수하고 적어보세요. 변수는 정적인 요소예요? 동적인 요소예요? 자, 정적인 요소입니다. 값을 담는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name이라고 하고 챗토빈 이렇게 담죠. 메모리에 담아요. 함수는 행위를 합니다. 어떠한 행위. 그래서 함수는 정의가 되면 호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것을 호출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프린트라는 거 정의 안 했죠. 그냥 호출해서 이렇게 name이라고 하면 챗토빈이 출력이 됐습니다. name이라는 변수를 담게 되면 챗토빈이 출력이 됐죠. 챗토빈이라고 나왔습니다. 챗토빈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프린트라는 거 할 때 함수 정의했어요? 안 했습니다. 얘를 내장 함수라고 해요. 파이썬을 설치하면은 얘가 그냥 아예 라이브러리를 자동적으로 삽입시켜 줍니다.
언제? 인터프린팅 할 때. 그래서 정의하는 부분이 생략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장함수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인터프리터가 가져다가 프린트 호출했네. 그러면 내장함수에 들어있으니까 가져와야지. 그리고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변수는 정적인 요소입니다. 정적인 요소고 함수는 동적인 요소예요. 이거의 구분은 가로의 의무죠. 마찬가지로 속성도 변수랑 같은 의미예요. 메소드도 함수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요소, 메소드도 동적인 요소. 얘도 가로의 의무예요. 얘도 가로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클래스는 뭘까요? 클래스는 변수와 함수를 모아놓은 겁니다. 변수와 함수를 모아놓은 거예요. 변수와 함수를 모아놓은 거를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때 변수와 함수를 모아놓은 거를 클래스라고 하는데 용어를 다르게 표현해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클래스는 속성 플러스 메소드라고 해요. 속성과 메소드를 함께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는 속성도 들어있고 메소드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변수라고 하지 않고 속성이라고 표현하고요. 함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메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객체는 뭐냐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거를 사용할 때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객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리스트 객체를 배울 거예요. 리스트 객체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클래스, 여러분이 이거를 함수 정의라고 생각하시고 객체는 함수 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라서 뒤에 잠깐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으로 잠깐 가서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와요. 파이썬은 절차지향 프로그램이 아니고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OOP라고 합니다.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객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를 정의해 놓으면 클래스 자체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클래스는 일단 정의만 해놓는 거예요. 함수 정의하는 것처럼.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해 놓으면 거기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성된 객체, 그걸 인스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객체를 하나, 둘, 세 개 생성해서 그거를 갖고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던지 데이터 값을 넣던지 하는 겁니다. 어려워서 제가 이 개념만 설명을 할게요. 객체는 여러분이 속성 플러스 메소드입니다. 클래스도 속성 플러스 메소드예요.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와 객체를 하면 이 표현이 어느 교재에나 다 나와요. 그래서 클래스는 틀이에요. 여러분 붕어빵 틀이 있습니다. 그럼 붕어빵 틀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붕어빵 만들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를 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는 속성과 행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와 함수를 모아놓은 거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수와 함수를 모아놓은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은 객체입니다. 붕어빵. 지금 토빈이의 행동은 속성일까요? 메소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토빈이가 땅콩생을 좋아해요. 포기했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토비나 뭐하니? 무너졌다 토비나. 이거는 속성일까요? 메소드일까요? 무너졌다. 이거는 행동이죠. 그래서 정답은 메소드입니다. 토빈이는 메소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빈이라는 객체가 토빈점 떨어뜨림. 토빈점 떨어뜨림. 이게 토빈이라는 객체가 메소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토빈이라는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가져와다 생기는데 제가 토빈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토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는 속성과 메소드들이 들어있어요. 클래스 안에는 어떤 속성과 메소드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name과 age와 breed라는 정적인 요소가 들어있고요. 먹는다 라는 동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성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절차지향에서는 속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변수라고 하고요. 메소드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를 사용할 때요. 함수는 여러분이 프린트할 때 앞에 토빈점 프린트라고 안 하죠. 토빈점 프린트라고 안 하는데 메소드는 다른 게 객체를 앞에 둬요. 누가 먹을 건지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빈점 it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만약에 토빈이가 콩잎을 먹는다 그러면 이 안에는 콩잎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인수값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객체의 개념은. 그래서 제가 코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코드를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만 보세요. 제가 번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선언한 클래스 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11라인, 12라인, 13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속성, 여기는 속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속성이고요. 이 부분은 메소드예요. 객체에서 용어를 설명할 때 함수 변수라고 안 쓰고 속성 메소드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성하고 메소드라고 썼는지 어떻게 구분을 하면 객체로부터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이제 토빈의 드워프 토끼예요. 토빈이 종이 드워프거든요. 귀가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그냥 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브리드라고 하지 않고요. 토빈점 브리드라고 해요. 그러면 드워프 토끼가 나오고요. 토빈점 브리드 그리고 토빈점 it 그래서 그냥 it이라고 하지 않고요. 호출할 때 함수는 그냥 it 하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토빈점 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 자료형이 4개가 있는데 이거 4개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투플을 할게요. 근데 이 리스트와 투플의 차이점은 크게 구분되는 게 리스트는 대가로에서 요소들을 입력을 하고요. 투플이라는 거는 그냥 가로에서 요소들을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 대가로 안에 뭐 78, 56, 67 이게 요소예요. 그래서 요소를 가지는 건 똑같아요. 요소를 나열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투플은 소가로를 쓰고요. 리스트는 대가로를 씁니다. 그런데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얘는 리스트는 값의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67을 70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99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투플의 경우에는 서울을 부산으로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일종의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책장에 책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누가 꺼내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넣은 순서대로 그대로 보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책장을 자물쇠로 잠가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는 중간에 내가 세 번째에 67인데 70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투플의 경우에는 부산을 서울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얘는 처음에 세팅을 잘해야 돼요. 처음에 넣은 값을 변경 안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름, 그리고 학번, 학과, 그리고 이제 학교가 있는 위치 이런 거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남아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자물쇠로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와 투플의 차이점 얘를 밑에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요소를 나열하는 건데 투플의 경우에는 아예 삭제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되고 추가도 안 돼요. 얘는 추가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돼요. 그래서 생성 추가 안 되고요. 삭제도 안 돼요. 서울을 지우고 싶어요. 안 돼요. 근데 리스트는 80이 지울 수 있어요. 요소 하나 뺄 수 있습니다. 중복 가능은 뭘까요? 중복 가능 99를 넣었어요. 99를 넣었는데 여기다가 99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99 그러면
78, 56, 70, 95, 82, 99, 99라고 해서 99가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들어간다면서요. 서울은 안 들어가지만 처음에 처음에 세팅할 때 여기에다가 서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2번 넣을 수는 있어요. 2번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팅할 때 서울이라는 요소가 2번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추가는 안 돼요. 서울이라는 요소를 또 추가도 안 되고 서울을 부산으로 변경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문자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네. 여기 가보세요. 자, 이렇게 열었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흰 바탕으로는 이따가 바꾸고요. 실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실습 2-4의 문자열.py라는 파일을 열면 코드가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제 얘를 출력을 하는 문장이 2개가 들어갔습니다. 얘는 내장 함수예요. 그래서 객체점이 안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실행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실행 버튼 누르면은 터미널이라고 열리면서 하단에 이렇게 코드가 나오죠. 인트로라는 문자열을 넣어보겠습니다. 방법은 작은 따옴표 3개 또는 큰 따옴표 3개, 작은 따옴표 3개 또는 큰 따옴표 3개. 자, 그래서 문장을 입력할 겁니다. 문장을 입력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 2개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하실 분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줄 정도 입력해 볼게요. 나는, 여러분 입력 쓰세요. 토빈이야. 토사자가 아니고 토끼야. 이렇게 써보세요. 반드시 작은 따옴표 3개 사이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따옴표 3개 사이에. C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지우고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라고 하고 인트로 넣으세요. 자, 인트로 넣으세요. I만 써보세요. 자, I만 써보세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I를 썼을 때 뭔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인트로라는 게 있죠. 내가 인트로라는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담았어요. 그러면 이걸 선택해도 돼요. 이걸 선택해도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파이썬 코딩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실행 버튼을 누르고 실행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따옴표 3개나 작은 따옴표 3개가 등호 바로 다음에 나와야 합니다. 다음 줄에 작성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